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얘기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12월 2일 수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자, 어제 오늘 사이에 상황이 많이 반전이 됐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기세는 거의 꺾였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기가 살았죠. 자, 그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나설 수밖에 없는 윤석열을 쳐내기 위해서 그런 상황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변곡점은 어제 행정법원의 검찰총장 직무 복귀 판결이었죠. 그 판결로 결국은 윤석열은 TKO성을 거뒀습니다. 그 행정법원의 판결뿐이 아니고 감찰위원회, 또 여론, 검찰 내부 모든 이 민심이 윤석열 쪽으로 기울었기 때문에 윤석열이 일종의 심판들에 의해서 TKO성을 거두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일단 직무에 복귀를 했고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다시 착수를 하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물론 앞으로 몇 가지 변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현 상황에서 보면은 윤석열 총장은 세 가지 아주 큰 효과를 거뒀습니다. 직무에 복귀하면서 세 가지 효과를 거뒀는데, 자, 첫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추미애 장관 뒤에 숨었던 문재인을 불러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금 상대가 지금까지 윤석열의 상대는 추미애였다가 갑자기 지금 문재인 대통령으로 바뀌었습니다. 뒤에서 침묵을 하고 있던 문재인을 불러낸 그런 효과.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이 파동을 겪고 나서 다시 대권주자 선호도 오차 범위 안에 있지만은 1위에 등극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효과, 호남 검찰을 무너뜨렸다. 자, 지금 문재인 정권 검찰에서 윤석열 검찰, 추미애 검찰 또는 이성윤 검찰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추미애, 이성윤 라인의 핵심은 호남 출신 검사 간부들이었죠. 그런데 그 간부들이 지금 제풀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추미애 뒤에 숨었던 문재인을 불러낸 효과,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고기영 법무부 차관, 이제 전 차관이 됐죠.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여기에 반발해서 사표를 전격적으로 던졌습니다. 모레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죠. 여기서 윤석열을 해임을 하기로 다 이렇게 작정을 해놨는데, 갑자기 고기영, 원래 그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추미애지만은 추미애 장관이 직접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재결을 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차관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기영 차관이 위원장으로서 그 징계위원회를 주관을 해야 되는데, 나 그런 역사에 남는 악역 맡기 싫다,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사표를 던져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부랴부랴 후임을 임명을 했는데, 이 후임을 임명을 한 것은 징계수순을 그대로 밟겠다는 이야기죠. 모레 4일날 징계수순을 밟겠다. 그리고 차관의 임명권자는 어차피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제 문재인이 전면에 나선 겁니다. 법무부 장관은 일단 법무부 장관 그 뒤로 숨어 있다가 일단 법무부 장관이 제풀에 거의 꺾이니 이제 그럼 제치고 그건 내가 직접 해본다 이렇게 하고 나선 거나 다름없습니다. 오늘 전격적으로 법무부 차관을 임명한 것을 보면은 직접 윤석열을 쫓아내겠다고 나선 격인데, 그래서 이제부터는 추미애의 시간에서 문재인의 시간으로 바뀌었다, 이런 분석까지 넣고 있습니다. 오늘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된 사람, 오늘 사실 저 차관 임명 전에 누군가는 임명을 해서 모레 전격적으로 해임 결의를 할 것이라고 이야기들을 했는데, 이 상황에서 누가 차관을 맡으려 할까? 법무부 차관 완전히 악역이고 역사에 남을 텐데. 그런데 오늘 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용구 변호사 차관으로 오늘 임명을 했는데, 자, 인사검증도 생략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이용구 변호사가 강남 아파트에 고가 아주 비싼 아파트 두 채를 가지고 있다, 이 재산 신고 그 전에 했던 그 상황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아파트 두 채,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에서 그동안 집값 어쩌고 하면서 집값 잡는다고 하면서 강남 아파트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을 했죠. 두 채 있는 거 팔아라, 그래서 못 팔겠다, 자리에서 차라리 나가겠다, 집을 갖기 위해서 직을 버리겠다,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 갑자기 임명한 이용구 변호사 강남 고가 아파트 두 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검증을 할 사이도 없었다는 이야기죠. 부랴부랴 했는데 내일부터 당장 임기가 시작됩니다. 이용구 차관. 그만큼 정권이 다급한 거죠. 자, 이용구 차관 내정자 내일부터 활동을 시작하는데,
우리법연구회 판사 출신입니다. 진보 좌파 성향의 판사 모임이죠. 그리고 민변 변호사고 박근혜 탄핵 때, 탄핵 심판 때, 현재 탄핵 심판, 그때 찬성측 대리인을 했던 인물입니다.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이 됐고 완벽한 친정권 법조인이죠. 자, 문재인 정부 들어서 법무부 법무실장을 했는데 법무부 법무실장은 검사가 아닌 사람이 하기는 이 사람이 이용구 차관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법무부 법무실장을 하면서 추미애 인사청문회,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장을 했죠. 추미애 사단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법무부 차관이 됐는데 법무부 차관에 검사 출신이 아닌 사람이 된 것도 60년 만에 처음입니다. 파격적이죠. 그러니까 윤석열을 쫓아내기 위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가능성 다 없애고 인사 검증도 안 하고 그냥 하겠다는 사람이 없으니까는 내가 해보겠다는 사람 갖다 앉혀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비검사 출신 법무부 차관 60년 만에 나는데 이것도 판사 출신을 임명을 해서 검사들의 지금 집단적으로 항명하는 검사들과 갈라치기 한 거다. 뭐 이런 분석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끝까지 마지막까지 이런 식으로 지금 국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렇게 되니 그동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고지순한 이미지로 본인은 침묵하고 겉으로는 침묵하고 속으로는 사실상 다 윤석열 축출 작전 연출을 하면서 추미애를 앞장세워서 뭐 이렇게 해왔는데 추미애가 폭주를 하니까는 그 이제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한계가 드러나서 이 상황이 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이 연출자였다. 이것을 커밍아웃 하지 않을래야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윤석열 대 추미애 대결 구도였는데 지금은 윤석열 대 문재인 이 대결 구도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몸값은 상당히 올라가죠. 지금까지 법무부 장관과 티격태격했는데 지금은 대통령과 1대1로 붙어버리는 자, 이 정권 입장에서, 여권 입장에서 상당히 불리한 상황입니다. 나중에 자기 대선까지 생각을 해보면.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지금 추미애에게 TKO성을 거뒀죠. 문재인과 승부에서도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아침에 조간 딱풀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자, 모레 징계 위원회에서 해임을 의결을 하죠. 그러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청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해임을 승인을 할 텐데 그렇게 되면은 윤석열은 다시 또 카드가 있습니다. 이번에 행정법원에서 손을 들어준 것처럼 다시 행정법원에서는 직무정지 취소 신청이었죠. 그것이 본안 그리고 가처분 신청을 같이 했는데 만약에 행정법원처럼 이번에도 해임 의결이 나오면은 징계에서 해임 의결이 나와서 문재인이 해임을 하면은 징계 해임 취소 신청을 또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본안도 있고 가처분 신청도 같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어차피 같은 행정법원에서 심리를 하는데 같은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번처럼 또 잠깐 해임 의결이 돼서 문재인 대통령이 해임을 승인을 해서 잠깐 또 해임이 되면은 대검을 떠났다가 또 서울행정법원에서 그것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 민사소송용어로 가처분 신청입니다. 집행정지 신청이죠. 어쨌든 그것을 받아들이면은 다시 또 대검에 짠 하고 나타나서 어제 5시 넘어서 퇴근 시간 다 돼서 출근을 막 한 것처럼 그런 모습이 또 연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윤석열 대 문재인 싸움에서도 윤석열에게 이 성산이 있는 그런 상황으로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권 그리고 리더십 만신창이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레임덕에 두 번 터지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윤석열의 TKO성 효과 대선주자 선호도 1위에 우뚝 섰다. 오늘 RN서치 여론조사에서 RN서치가 데일리안의 의뢰를 받아서 여론조사를 해서 결과를 발표했죠. 자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 자, 1위 윤석열 24.5%, 2위 이낙연 22.5%, 3위 이재명 19.15%. 물론 오차범위 안에 있지만 오차범위 안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것이 윤석열입니다. 그 뒤로 홍준표, 오세훈, 안철수, 유승민 이렇게 했는데 상당히 지지율이 5%, 4%, 3%, 2% 이 정도니 지금 윤석열이 자기 대권주자 1위로 우뚝 서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사태를 거치면서 더욱더 지지율이 높아가고 있는, 지지율이 치솟고 있죠.
만약에 모레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는데 거기서 윤석열이 행정법원에 나가지 않았죠. 그 징계위원회에 직접 출석을 해서 작심 발언을 하고 또 폭탄 발언을 하고 이렇게 되면은 윤석열의 지지율은 더 치솟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나중에 이 임기를 내년 7월 임기를 마치던 그 전에 뭐 어떤 또 변곡점이 있어서 나오던 정계 개편의 중심에까지 설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분석들이 지금 다양하게 국회 주변에서 나돌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윤석열 TKO성의 효과 이겁니다. 호남 검찰 무너뜨렸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 호남 출신 검찰 간부들이 완전히 득세를 했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부터 그렇습니다. 그런데 줄줄이 재벌에 나가 떨어지고 이 상황에서 그리고 심지어는 윤석열 편으로 전향을 하는 그런 일이 며칠 사이에 잇따라 벌어졌습니다. 자, 백기투항, 윤석열에게 백기투항하는 그런 사람도 생겼는데 조남관 대검 차장 넘버 2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정지됐을 때 권한대행,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했었죠. 그런데 조남관 전북 남원 출신입니다. 전북 남원 출신의 호남 검찰의 대표적인 인맥인데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특감반장을 특별감찰반장을 했고 그때 문재인 민정수석 아래서 했습니다.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들어서고 나서 검찰국장으로 발탁을 했던 추미애 사단이다 이렇게 불렸는데 윤석열 직무정지 여기에 대해서 부당하다 황명성 글을 올렸었는데 이번에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윤석열 감찰 그리고 직무정지 수사 의뢰 여기에 앞장선 대검감찰부 윤석열 추미애 사단이 한동수 감찰부장 거기서 지금 이것을 다 기획을 하고 자료를 제공을 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죠. 그 대검감찰부를 감찰을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대검 인권정책관실에서 대검감찰부를 감찰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상당히 묘하게 돌아가고 있죠. 자, 그리고 또 한 사람의 그 호남 인맥 고기영 말씀드린 법무부 차관 전 법무부 차관 되죠. 광주 출신입니다. 윤석열 그리고 이성윤 다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바로 그 직후에 검사장으로 승진을 했죠. 그리고 법무부 차관까지 갔습니다. 이성윤의 입김이었다고 봐야 되겠죠. 같은 호남. 자, 그런데 징계위원회 위원장 내가 못 맡겠다. 이 역사에 남을 잘못 오점을 찍을 일 안 하겠다. 그리고 사표를 던지고 나가버렸습니다. 호남 검찰의 핵심은 아무래도 이성윤이죠. 서울중앙지검장 전북 고창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 이성윤마저도 지금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윤석열의 부인 또 장모 수사 이거를 진두지휘를 했었죠. 그런데 이 행정법원에 결정이 나오고 나서 갑자기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 연가를 내서 퇴근해버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퇴근해버렸는데 갑자기 서울중앙지검 부근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 명예퇴직을 알아봤다. 뭐 연금이 어떻게 나오느냐 문의를 해봤다. 퇴직 절차를 알아봤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마 이성윤도 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굉장히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호남 검찰의 주춧돌 이성윤도 흔들리는 이런 상황이고 이성윤의 두 측근이 있죠. 서울중앙지검의 1차장 김욱준, 2차장 최성필 이렇게 했는데 두 사람이 다 지금 사표를 냈다는 설이 나돌았습니다. 그런 설이 나돌았는데 지금 최성필 2차장은 지금 불확실한데 김욱준 1차장은 정식으로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검찰의 중립성 위협하지 말아라. 이렇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 그동안 추미애 사단에 있던 검찰 간부들까지 난파선에서 서로 먼저 뛰어내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오는 상황입니다. 자, 그 상황에서 윤석열 총장은 다시
어제 5시부터 직무에 복귀해서 오늘도 대검에서 업무를 봤는데 원전 수사에 대한 집중적인 보고를 받았다.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전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죠. 살아있는 권력 수사. 여기에 대해서 지금 중간 걸림돌이 차츰차츰 없어지면서 윤석열의 수사 지휘권이 다시 작동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의 향배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모레 징계위원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윤석열을 해임하는 과정, 그리고 윤석열의 저항, 이런 부분들이 마지막까지 어떻게 매듭되어질지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